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42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500만원대. 주말간에도 저번주에 이제 반등세를 이어가주면서 크게 이제 보통 주말에는 약간 이제 흐르는 움직임, 횡보하면서 흐르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계속적인 약간이지만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주말간에도 계속 고점을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지금의 주봉의 조정 사이클은 딱 보셨을 때 요때 당시 21년도 당시에 고점을 찍고 한번 크게 내렸다가 요 당시랑 비교하면 이제 크게 내렸다가 반등을 주고요. 반등을 주고 여기서 한번 좀 주춤주춤하면서 살짝 눌러주는 구간 이후에 이제 정고를 뚫는 흐름, 요런 사이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지금의 이 조정 구간, 저번 주에 찍은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 마감을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좀 2주 동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 음봉이 나온 자리에 이제 고점까지 먹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돌파까지 노려보면서 이제는 원화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좀 찍어주는 1억 7천만원 선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보고 조금 이제 눌리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주봉의 이제 중기 사이클로 딱 놓고 봤을 때 저번 주에 찍어준 저점 1억 4천만원 정도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한 강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또 터져주면서 원화 기준 신고가를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차트도 여기서 크게 이제 머스크랑 트럼프 불화설이 나오면서 내려 찍은 구간을 그냥 그대로 말아 올려줬습니다. 단기봉 이제 단기 8시간 봉, 12시간 봉 딱 보시게 되면은 내려 찍은 거를 그냥 쭉 그대로 올리면서 결국에는 단기로 이제 내려 찍기를 시작했던 구간의 고점까지도 지금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안 빠졌다. 이것은 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쇼청산 매물대가 일단은 107K 구간에 굉장히 두텁게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7K 정도 쳐주면서 숏을 한번 터트려주는 그런 무빙이 이 청산맵 기준으로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얕죠. 그래서 밑으로 가봤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위로 올리면서 이제 숏을 한번 터트려줄 가능성이 있고, 단기 107K 그 다음에 이제 2주 맵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109.5K 정도까지도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김에 107K 뚫고 109K 찍고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107K와 109K에 있는 숏 청산을 한번 이제 노리는 숏 스퀴징성 롱 반등도 여전히 조금 노려볼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이어주면서 아래로 내려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 찍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산을 줬을 때 마찬가지 109K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쭉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서 요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104964 104.9K 여기서 찍은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꺾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108K에서 109K까지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가 있겠다. 어차피 손절이 짧죠.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 나가봐야 뭐 손실이 크지 않고, 내려가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푹 내려가면은 내려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요런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낙차를 주고 여기서도 낙차를 줬습니다. 낙차를 준 구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등 나온 구간도 굉장히 비슷하죠. 다만 이때 반등세보다 이번에 나온 반등세가 훨씬 더 셌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어올린 힘의 세기가 쉽게 안 죽기 때문에 한파동 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짧게 손절을 잡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반등 한번 주고 되돌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그림보다는 내려갈지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구간 좀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려왔을 때 이제 103K 정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04K 정도서부터 분할로 들어가서 한 102K 정도 뭐 이 정도 이전 저점까지 좀 여유를 두고 분할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분할로 한 번에 저점을 잡기보다는 한 2, 3분할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롱을 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노리는 그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뭐 롱을 빨리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위로 이제 상방을 보더라도 104964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이 일단 지금은 유효할 수가 있고, 내려와도 반등 롱 타점은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점 안 깨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월봉
거시적인 월봉 패턴상 이전에 고점을 이런 식으로 찍어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달에 고점을 갱신해주는 모양새도 자주 나왔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115K 6월달에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최근에 나온 이 비트코인의 횡보, 이 행보는 V자 골파기를 일단 완성을 해줬다. 내려 찍었는데 그거 바로 들어올렸어요. 이런 거 일단은 한번 이제 개미 한번 털어주고 가는 그런 무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거 바로 다시 올리는 이런 무빙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바닥권에서 좀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요런 자리에서도 내려찍고 바로 올리고, 요런 자리에서도 내려찍고 바로 올리고, 내려찍고 바로 올리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런 내려찍고 바로 올린 흐름이 나온 거는 긍정적이고, 주말에도 안 빠지고 지금 자리에서도 크게 안 빠지고 약간 이제 버텨주는 모습, 횡보해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 화요일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게 CPI가 수요일에 있는데, 지금 이 CPI가 그러니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3, 2.8, 2.4, 2.3으로 점점 낮아져 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는 추세에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물가는 잡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파월도 좋은 의견을 냈었죠. 그렇지만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왜냐면 관세를 워낙 흔들어대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관세에 대한 좀 안정화, 시장 안정화되는 걸 보고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파월 스탠스고,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파월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당신 너무 늦었다. 빨리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제대로 이제 못 내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파월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CPI는 2.5%,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올라간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의 대부분의 이제 원인은 뭐냐? 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세 전쟁. 자, 그래서 슬슬 이제 관세에 대한 후폭풍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 21시 30분이기 때문에 월화를 올려놓게 되면 이 CPI가 만약에 2.5를 예측하는데 2.6, 2.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앞으로 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번 달 18일에 있는 FOMC는 뭐 동결,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동결로 갈 확률이 99.9%,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또 한 소리 하겠죠, 파월한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7월 30일 FOMC인데, 이 7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 있다. 25bp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16% 정도, 동결 확률은 8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7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CPI 예측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나스닥 열리고 나서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CPI 안 좋게 나오면서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원웨이로 지금 바로 고점을 뚫고 이제 신고가 랠리 갈 가능성,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흔들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점 뚫고 나서 한번 크게 내려받고 고점을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게 올라가다가 CPI로 충격을 한번 주고 롱을 한번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그런 흐름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일단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요 자리, 아까 말씀드린 104964 딱 손절을 잡고 저희도 롱을 조금 들어가 있죠. 지금 자리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롱숏을 둘 다 잡고 방향 터지는 거를 좀 홀딩해보는 전략을 좀 권장을 드렸고, 어차피 조정 이렇게 푹 나와도 여기 자리에서 롱 타점은 나오는 거거든. 지금 자리에서도 손절 짧게 잡고 롱 보면은 108K, 109K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롱을 여기를 이제 손절을 딱 잡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CPI 결과를 보고 이제 흔들기라든지 단기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조금 보고 CPI에 맞춰서 한번 숏을 잡아보는 전략으로 이번 주 플랜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은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뉴스와 알트코인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까지 카톡방에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타임즈 추가하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죽지 않고 있다. 12시간분 캔들 보시면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올리고 있죠. 다만 이런 식으로 연속된 양봉이 나오는 뭐 당연히 좋겠지만은 반대로 12시간분 기준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다 음봉이 떴다라고 한다면 거기부터 조정이 한번 좀 크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연속된 양봉이 어디서 끊기는지가 12시간분 기준으로 조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비트가 빠지면서 크게 여기서 한번 이제 아래로 내려 찍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아래로 내려 찍은 거를 비트코인은 이미 만회를 하고 여기까지 반등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아직 반등세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조금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이번에 내려 찍은 이 하방 내려 찍기가 나온 이후에 제대로 좀 V자 골파기가 안 나온 부분은 조금 깨림칙하긴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2323 계속적으로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아직 이탈을 안 했고, 뭐 한 이제 내려오고 나가지고 살짝 이제 이더리움도 반등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추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2323 안 깨면 상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2323 깨게 되면은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또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323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아예 1700, 1800 요 자리를 이제 바닥으로 생각해서 조금 분할로 롱 진입 이후에 반등을 좀 크게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어차피 이더리움도 이제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했고, 눌림이 세게 나온다고 했을 때도 이 당시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나가지고 왔다 갔다 좀 해주다가 위로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323 깨게 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반등 가격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손절을 굉장히 여유 있게 잡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2323을 계속 지켜준다, 이 위에서 윗구간에서의 횡보가 길어진다라는 것도 나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 잘 지키다가 위쪽으로 한 번 더 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323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웬만하면 좀 지키면서 가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7월, 8월, 9월, 뭐 10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동결로 어디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도 이제 내려가야지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은 게 맞거든요,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그동안에 금리를 올렸고 또 이제 동결 기간도 길었고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의 속도 조절을 굉장히 좀 천천히 파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은 게 사실이고, 트럼프가 왜 이렇게 중동을 많이 가냐, 카타르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행보를 중동과 이어가는 이유는 이제 석유를 많이 좀 생산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석유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유가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산업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물가가 떨어지는데, 이제 식료품과 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은 부분과 큰 부분을 이런 CPI나 PPI에서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를 그냥 확 낮춰버리게 되면은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금리 낮추고 돈 풀어야 된다, 물가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침체를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가는 잡을 만큼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침체를 안 오게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의 키로서 이제 석유 생산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늘리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름값을 확 낮춤으로써 물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낮추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게 트럼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돈 풀기 장세가 오고,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올라가죠. 부동산, 금, 비트코인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알트코인 시중도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 구간에서 흔들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도 우상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 시장이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여전히 제대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이제 크게 올라간 것들 빼면은 최근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펌핑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왔던 이런 펌핑 사이클을 계속 이제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왔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알트코인들은 항상 올라오면 제자리 혹은 제자리 깨고 더 내려가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익절을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을 한다 해도 중요한 이런 맥점 자리들은 깨면 안 되는 지지 라인들, 지지 라인은 이제 오래 비빈 구간, 이런 구간이 주요 지지 라인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자리들을, 요런 자리를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나는 많이 올라가 준다라는 거죠,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사이클 한 사이클 끝난 걸로 보이죠. 다만 이제 올라갈 때는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250% 정도는 올려줬다. 그럼 나머지 알트들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한다면 최소 100%에서 200%, 250%, 3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알트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대로 위쪽으로 못 올라간 코인들, 뭐 최근에 바나도 말씀드렸고 애니메 이런 것도 요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이 이후부터 밑에 구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좀 올라와 줬는데, 중요한 건 올라오고 나가지고 뭐 시원하게 쐈냐, 그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흔들면서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었지만은 한번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여기도 이제 V자 골파기가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골파기를 해준 이유는 뭐냐? 한번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고 좀 제대로 슈팅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작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는 이 밑에 골파기 저점까지 손절을 잡으면 굉장히 좀 손절가가 멀기 때문에 쭉 끌어당겨 올려가지고 한 40원 정도 이제는 손절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보는 전략. 그래서 이제 66에서 뭐 8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방향 쭉 돌리고 막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좋지만 내려갈 때 또 한 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 40원은 손절 걸고 상방을 보는 게 맞다. 이런 것도 다 카톡방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페이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일봉으로 지금 옆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1722원 정도 손절을 잡고 이제 상방을 보고, 상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매물대에 탁 걸리는 자리가 있죠. 주요 지지 저항 라인 2465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탁 쳐주는 요런 식의 요 정도 급의 반등은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뭐 불장이 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펌핑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만한 그런 목표가는 딱 정해놓고 이후에 소액은 뭐 조금 더 들고 가본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1722는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도 지금 최근에 옆으로 이제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가 긴 만큼 올라갈 때도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6959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저점 깨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6959는 지켜야 펌핑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 특히나 이제 업비트에 새롭게 딱 상장을 하고 나서 내려오기만 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닉, 아캄, 그 다음에 이제 카바, 오르카, 사인, 타이코 요런 코인들도 여전히 한 방을 노릴만 하다. 넥스페이스까지 해가지고 비슷한 특성입니다. 물론 스테픈이나 이제 카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많이 내려왔고, 최근에 내려온 자리에서 이런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좀 터져준 모습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바닥 이제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한 방을 노려볼만 하거든요.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뭐 약간의 이제 사이클상 반등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여기서부터 요 자리까지 145%, 요 구간에서는 이제 170% 정도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200에서 뭐 250원 언저리까지도 반등 노려볼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추가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카바도 굉장히 오래 지금 주봉 보시면 떨어지고 나가지고 요 구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죠. 저점 갱신만 없으면 그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주는 그림도 기대를 할 만하다. 1200에서 1400 정도는 목표로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알트들도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횡보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단순하게 사이클 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제는 임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떨어지고 바닥 잡고 반등 주고, 지루하게 떨어지고 바닥 잡고 반등 주고, 지루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낙폭이나 이 움직이는 진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느 정도로 좀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이제 발산이 굉장히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게 알트이기 때문에 이 수렴 기간 이후에 발산 구간을 우리는 조금 노려봐야 된다. 멀지 않았다. 지금 워낙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들이 이제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 바닥권에서 한 번씩 발산을 할 때는 또 크게 발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냐, 아니면 이더리움이 또 크게 올라와주냐, 그런 게 이제 또 알트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알트도 충분히 좋은 그런 흐름을 조만간에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보일 수 있는 흐름은 일단은 주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거기에 CPI에 맞춰서 조금 흔들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은 이번에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고 강한 반등세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봉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흐름은 요 당시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내려찍고 반등 주고 주춤하다가 고점 돌파, 주춤하다가 고점 돌파, 그랬을 때 일단은 125K 정도까지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찍은 저점 갱신 없다라고 한다면 위로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힘이 지금 워낙에 세기 때문에 지금 74K 74.5에서 이제 밀어 올린 힘 자체가 워낙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만 지켜주면은 125K까지 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중기 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단타 자리는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은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이제 유리한 지점 그리고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내려찍기 이후에 위쪽,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발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한번 발산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이제 발산하는 걸 노리면서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롱을 보는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고 어느 정도 이제 숏 스퀴징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롱 스퀴징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흐름은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흐름이다. 다만 이제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번에 이제 골파기 내려치기가 좀 하방 휩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또 이제 발판 삼아서 신고가를 노려보는 그런 이제 중기 플랜도 유효해 보인다. 125K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흐름들이 쭉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고 알트들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위쪽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해주면서 그 안에서 불장이 좀 터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